전환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요, 있었다 플래시. 아니요,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경고. 아니요, 있었다 하늘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화려한 광경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은 후에 시작되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0일입니다. 성간 물체로 알려진 물체가 출발한 지 24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크 위성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대중은 뒤따랐다. 과학계의 일상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상되는 동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유형의 몸체. 이 영상의 제목이 단순한 약속을 넘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사건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볼거리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볼거리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과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즉 숫자, 광도, 곡선, 스펙트럼, 그리고 존재해서는 안 될 패턴들 뿐입니다. 아틀라스 세라이는 가장 근접했을 때 지구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지구에서 2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천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거리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가깝지만 위험을 초래할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며 실질적인 위협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종결되었습니다. 무엇 아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만남 이전, 도중, 그리고 특히 이후의 대상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현재 아틀라스 세라이는 이미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으며 초당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심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궤도는 쌍곡선이 구절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입니다. 쌍곡선 궤도는 그 물체가 태양에 정력적으로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물체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궤도를 그리지도 않을 것이고 태양계 안쪽을 다시 통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태양계 바깥쪽 경계에 도달하면 성간 공간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 방문객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그들이 남긴 데이터에서 추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이 설명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간 물체는 이전에도 관측된 적이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다른 점은 단순히 외부 기원뿐만 아니라 최접근 직후에 발생하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만에 세계 각지의 천문대에서 특이한 현상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활동의 점진적인 증가도 단발적인 소음도 아니었습니다. 나타난 것은 하나의 패턴, 반복적인 행동, 즉 주기였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를 비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 다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객관적인 묘사로서 사물의 밝기와 활동성이 리드미컬하고 측정 가능한 변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증가, 급격한 감소, 멈춤, 그리고 다시 증가. 이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반복됩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는 이러한 유형의 기관에 기대되는 바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후의 근일점,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지점, 혜성이나 얼음 천체의 활동 점차 감소합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열 에너지는 감소하고 승화는 약해지며 밝기 곡선은 완만해집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과정이며 잘 알려져 있고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스리나의 아틀라스급 패턴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감소 대신 망원경들은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밝기의 급격한 증가 그 뒤를 이어 비슷한 속도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주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맥동은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빈도 안정성 및 반복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패턴들이 독립적인 장비들에 의해 동시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그리고 궤도 플랫폼에서도, 칠레에서, 하와이에서, 심지어 우주에서도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기 오류나 국지적 간섭의 가능성은 즉시 해제됩니다. 이 현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현상은 해당 물체가 지구에서 멀어지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기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론적으로는 식으면서 조용해져야 할 물체에서 리듬감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설명은 회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특히 활동 영역이 많을수록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 영역이 관측자를 향해 움직이면 밝기가 증가하고 멀어지면 밝기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사나이 아틀라스의 데이터는 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단순 회전. 이러한 맥박의 빈도, 규칙성 및 안정성은 회전, 균형 및 세차 운동의 조합과 같은 더욱 복잡한 현상을 시사합니다. 이는 다음을 가리킵니다. 내부 구조 질량 분포가 불규칙적인 경우, 균질하지 않은 물체의 경우, 만약 그것이 단단하고 균일한 얼음과 암석 덩어리였다면 그 회전은 예측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관측 결과는 정반대임을 시사한다. 즉, 내부의 층이나 공동 또는 밀도가 다른 영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물체라는 것이다. 동시에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눈길을 끈다. 이 활동과 관련된 Z, 즉 물체에서 분출되는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놀라울 정도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번지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좁고 방향성이 있으며 반복적입니다. 이 조합은 흔치 않습니다. 불안정 내부 관행은 종종 분산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불안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는 물체의 내부가 역동적으로 복잡하지만 배출되는 물질은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한되거나 통로가 있는 배출 지점이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거나 흐름을 유도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자연계에서 이러한 유형의 구속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자기장이나 상당한 중력 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은 성간 천체는 이러한 요소들을 상당한 크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인공적인 기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자연적 모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간적 요인이 이 모든 것을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이 시작되는 시점은 사나이 아틀라스가 출시된 시점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구의 중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벗어난다. 이는 조성력이라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비교적 약한 중력 기울기조차도 균열이 있거나 층상 구조를 가진 천체에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나이 아틀라스에 지각 아래에 갇힌 휘발성 물질 덩어리가 있다면 이러한 응력이 물질을 간헐적으로 방출하는 촉마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지구는 그 현상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 현상을 폭발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슷한 현상이 이전에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 근처에서, 목성 근처에서, 심지어 수백만 년 전 다른 항성계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것은 성간 궤적을 따라 수없이 반복되어 온 과정의 최종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방문객이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데이터에 남긴 내용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이 이야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렸다면 식어야 할 물체가 오히려 맥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녀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노력하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켓이 나갔습니다. 짖는 소리라는 단어가 다소 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현상은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밝기 곡선의 주기적 변화, 전화, 광도, 곡선, 그리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나타나는 활동 징후들. 이것은 어떤 것입니다. 천문학이란 무엇인가 소행성, 해성 등 모든 것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외계 행성, 병왕성. 차이점은 대부분의 경우 주기성이 명확한 원인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회전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전이 닫히지 않는 이유도 바로 회전 때문입니다. 물체가 회전할 때 우리에게는 다양한 면을 보여줍니다. 시가처럼 길쭉한 모양이든 깨진 돌처럼 불규칙한 모양이든 반사면의 변화에 따라 밝기가 변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활성 영역, 예를 들어 가스를 방출하는 균열이나 승화를 일으키는 열점 같은 곳이 있을 경우 그 영역이 지구를 향할 때마다 밝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나이 아틀라스에 나타나는 내용에는 동역학 전문가라면 누구나 불편해할 만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은 불안정한 몸에는 너무나 안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물체가 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 만약 균일한 회전이었다면 작은 변동은 있지만 모양은 비슷한 규칙적인 주기, 즉 깨끗한 주기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측된 펄스는 험준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물 빠르게 잠시 멈추고 반복하세요. 이는 마치 밸브처럼 열리고 닫히는 방출을 암시하며 단순히 시야를 통과하는 더 밝은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고 활동적인 물체는 종종 회전 자체를 방해합니다. 이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혜성이 가스제트를 방출할 때 마치 로켓이 여러 방향으로 발사될 때처럼 미세한 반동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동은 혜성의 자전 속도를 가속시키거나 늦추거나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트 기회전 주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심지어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텀블링, 혼란스러운 비틀거림, 특히 방출이 비대칭적일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리아의 아틀라스가 실제로 펄스 형태로 물질을 방출한다면 회전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역설적인 사실을 시사합니다. 맥박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징후들이 다음과 같은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잡한 움직임, 회전 플러스 평형 플러스 세차 운동. 이것이 바로 실제로 과학자들이 내부 구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종류의 일입니다. 짖는 소리는 물체의 내부 구조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밝기 곡선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저건 무슨 종류의 몸인가요? 균질한 물체, 얼음과 암석이 잘 섞여 있고 내부 밀도가 비슷한 물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밀도가 다른 물체는 불균등하게 분포된 질량과 함께 레이어 충치 또는 갇혀있는 휘발성 물질의 덩어리는 훨씬 더 이상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주는 두 가지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A, 지각 아래의 휘발성 물질이 집단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먼지와 물질로 이루어진 절연성 표면층이 휘발성 물질이 풍부한 내부를 덮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균열, 파손 또는 다공성이 존재한다면 내부 압력이 축적되었다가 폭발적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사 변화가 아닌 실제 펄스를 생성합니다. 시나리오 B, 층상 구조 및 응력 재활성화 균열. 만약 어떤 물질이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백만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열적 순환을 겪었다면 오래된 균열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사건, 심지어 약한 사건이라도 특정 지점을 재활성화시켜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디테일이 드러납니다. 나무 껍질의 시기. 그 진동은 물체가 지구를 지나 지구의 중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을 벗어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구가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가 그 현상을 폭발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모든 곳에서 조성력이 발생합니다. 위험이 없더라도,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파손된 물체는 부분적인 응력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강하게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물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중요하지 않지만 다공성이거나 층상 구조를 가진 깨지기 쉬운 물체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밀어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훌륭합니다. 맥박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지금? 그것들이 단편적인 현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체가 멀어지는 동안에도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한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지구가 성간 물체에 그런 종류의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면 지구는 이전에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을까요? 만약 아틀라스 세라이가 과거 목성 근처나 다른 행성계와의 원거리 근접 통과처럼 더 강한 중력장을 가진 영역을 지나갔다면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현상은 고대 메커니즘의 마지막 장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좁고 반복적이며 얌전한 제트기들이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연미인 모델들이 진땀을 흘리게 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해설 객체에는 제트기가 존재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트기는 그들은 대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 가스는 빠르게 팽창하고 먼지는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활동 영역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그 패턴은 불규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집속은 가능할지 몰라도
천체가 복잡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좁고 방향성을 가진 반복적인 제트 분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이 2단계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내부가 불안정한 경우 제트기는 왜 그렇게 정밀할까요? 제트기가 그렇게 정밀하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이 왜 불안정성을 암시하는 걸까요? 연구자들이 이러한 시기에 검증하는 두 가지 자연스러운 설명이 있습니다. 기하학적 노즐 방출이 좁은 균열, 즉 일종의 자연적인 관을 통해 발생하면 물질은 더욱 집중된 형태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균열 구조에서 가능합니다. 매우 국소화된 활성 영역 특정 지점에서만 물질이 방출되고 그 물질이 회전 과정에서 다시 나타난다면 반복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동기화된 펄스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설명에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켜짐, 꺼짐 메커니즘, 그리고 그때부터 대화가 진지해지는데 자연에서 켜짐, 꺼짐은 대개 다음과 같은 요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미세 규모에서의 급격한 온도 변화, 간헐적 파열, 골절의 개폐 과정 또는 국소적인 폭발적 승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규칙성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관찰 과학에서 규칙성은 인간의 두뇌가 항상 주의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실제 구조일 수도 있고 통계적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신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관측소들도 동일한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비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주기성을 관찰했을 때 그것이 착시 현상일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효과 우무아무아 과학이 손님을 만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는 것이 적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현관 물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세운 심리적, 과학적 선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일라이, 오우무아무아 2017년에 그랬습니다. 논란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교훈 때문입니다. 성관 방문자는 드물고 빠르며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는 방법론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관찰 시간이 짧고 관찰 대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과학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시간적 압박 속에서 제한된 데이터로 신속하게 설명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험실 밖의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패턴을 발견하고 해석하려 애쓰기도 하죠. 그냥 잡음일 뿐이야 와 뭔가 의미가 있어로 스스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존재합니다. 가설은 독립적인 데이터에 의해 검증되어야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나이 아틀라스 사례는 이러한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이 통하지 않을 때 환상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기능은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재계산하고 계측기를 비교하고 이전 파일에서 유사한 동작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해결되면 우선순위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건이 이론에 도전을 제기하면 그 사건은 주목받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면밀히 조사하고 더 많은 후속 조치를 제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정한 영향은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극적인 묘사 없이 구체적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나이 아틀라스는 탐지 기술이 여전히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물체는 접근하는 도중에 비교적 늦게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각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만약 그 물체가 더 작았거나 더 어두웠거나 궤적이 좋지 않았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행성 방어에 대한 논의의 양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성 방어는 단순히 공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시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용량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간 물체는 정의상 태양계의 봉어지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심오하면서도 단순한 이유로 우리의 세계관을 뒤흔듭니다. 바로 우리 자라따우리는 흔히 하늘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마치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하계 환경은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객들의 빈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요점을 이해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정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기존 모델에 압력을 가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방법, 결과를 연결하는 이러한 유형의 영상은 알고리즘이 노이즈에만 보상을 줄 때 사라지는 바로 그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빛만으로는 부족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밝기, 곡선, 역학, 그리고 Z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는 보통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정하다. 화학적 조성. 물체가 맥동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무엇을 출시하는 건가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어떤 환경에서 온 건가요? 초기 분광 분석 결과는 휘발성 물질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극도로 추운 지역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는 특징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세라이 아틀라스는 다른 항성계에서 온 타임 캡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데이터에서 한 가지 특정한 세부 사항이 발견되어 분석 과정에서 기술적 경고를 촉발했습니다. 바로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거의 항상 함께 존재하는 다른 원소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금속 미량 원소가 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기묘한 역학관계에서 당혹스러운 화학작용으로 바뀝니다. 세라이 아틀라스는 단순히 맥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원소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과학자들이 설명해야 하는 화학적 특징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짝 없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세라이 아틀라스와 같은 현상을 다룰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상이 멀어지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거리가 질문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관찰이 끝나면 이야기도 끝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거의 항상 후의 사건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기록뿐이며 그 기록이 의미하는 바에 직면해야 할 의무만이 남습니다. 세라이 아틀라스는 이미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몇 달 후면 너무 어두워져서 자세한 측정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몇 년 후에는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그저 잊혀진 한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때는 되돌아갈 수도, 새로운 접근 방식도 다시 확인해보자는 식으로 방향을 수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광도 곡선, 스펙트럼, 동적 패턴, 그리고 일련의 이상현상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모델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근사치일 뿐입니다. 모델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한에서 유효합니다. 더 이상 설명력을 잃으면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세라이 아틀라스는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 샘플에 기반한 도구로 성간 물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서 말이죠. 이것이 무의식적인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우주가 마치 우리 주변의 우주적 환경처럼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결과 실용적이니까요. 이 사건은 우리의 탐지 능력이 여전히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세라이 아틀라스는 비교적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크기가 더 작았거나 더 어두웠거나 궤도가 더 불리했더라면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우주 감시에 대한 논의 자체를 재정의하는 사건입니다. 행성 방어는 단순히 충돌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가는지 아는 거수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환경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는 것이 적습니다. 하지만 공식 성명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세 번째이자 더 심오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온 천체가 복잡한 역학적 행동, 특이한 화학적 성질, 규칙적인 맥동,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 등을 보일 때 그것은 단순히 방정식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지의 것에 직면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반응은 예측 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잡음으로 치부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설명 극단적인 두 입장. 과학은 바로 이 두 입장 사이의 불편한 공간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사건 처리 방식에도 드러납니다. 공개적으로는 신중한 태도가 취해지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기관과 연구그룹은 관찰된 현상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는 옳은 주장입니다. 재판 인공적인 기원. 이는 중대한 단어이며 과학계에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관찰 기간이 연장되었고 후속 연구 제안들이 우선순위를 얻었으며 기존 데이터들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재분석된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 초기 활동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행태는 인터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해결된 사건은 이처럼 오랜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기존 모델에 도전하는 사건들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화학적 관계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역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 이 천체가 실제로 무엇을 방출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광 분석 결과 수증기에 비해 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태양계의 해성이 형성되는 대부분의 지역보다 훨씬 더 추운 극저온 환경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는 일관된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산화의 아틀라스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원시 행성계 원반의 일부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의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바로 그 명확한 발견이었다. 니켈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그에 상응하는 존재가 없는 경우 처리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니켈과 철은 항성 과정에서 함께 생성되고 함께 이동하며 거의 항상 함께 나타납니다. 이들을 분리하려면 특정한 화학적 조건이나 고도로 선택적인 분리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자연스러운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일산화탄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기화될 수 있는 휘발성 화합물인 니켈 카르보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관찰적으로 이런 규모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설명만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흐름이 왜 그렇게 좁고 집속된 형태를 유지하는가? 반접착성은 이러한 긴장감을 강화합니다. 단순히 태양에서 멀어지는 대신 일부 물질은 태양풍을 거슬러 흐르면서 형태와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스는 팽창하고 먼지는 흩어집니다. 조직화된 흐름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형성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라나이 아틀라스의 사례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문제를 넘어 철학적인 문제로 승화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가 항상 회피해왔던 질문, 즉 우리의 범주가 현실을 설명하기에 어느 정도까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자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기존 모델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강제로 밀어내거나 무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마이 아틀란은 이 두 가지 모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대상들의 열적, 화학적, 역동적 역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떠나면서 직접 관찰할 기회마저 가져갑니다. 남은 것은 기록뿐이며 그 기록이 한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적인 정직함만이 남았습니다. 과학은 안락한 확신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이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희망 혹은 추측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적나라 한 인간의 투영에 관해서 말하자면 상황은 단순하면서도 어색합니다. 우주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미 아틀라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위협도 최종적인 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잠정적이며 우리의 확신은 지역적인 것이고 우리의 경청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가 별빛 사이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동안 외면하기 어려운 한 가지 깨달음이 남습니다. 하늘은 결코 조용했던 적이 없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만 들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미 나온 결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더 이상 우리의 범주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